제가 무식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외국어를 배울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한국에서는 뭐 25, 26살이지만 그 나라에 갔을 경우에는 나는 그냥 빵살이다. 태어난 지 3일 됐다. 도착한 지 3일 되면 태어난 지 3일 된 아이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대기자TV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앞으로 AI 기술이 점점 발전해서 AI가 바로바로 통역해주고 번역해준다면 우리는 아이들한테 어떻게 영어 공부를 시켜야 될까요? 오늘은 하버드대에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영어를 공부하고 돌아와서 현재는 우리나라 대표 영어 교육 기업을 이끌고 있는 대표님과 함께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YBM 대표이사 허문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최근에 화제가 된 사건이 있었죠. 한국말을 13개 언어로 실시간 번역해주는 갤럭시 폰이 굉장히 유명해졌잖아요. 이 시대, 이렇게 AI가 통번역을 해주는 시대에 우리가 아이들한테 영어 공부를 왜 해야 된다고? 어떻게 질문에 대답을 해줘야 될까요? 뭐 선풍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챗GPT는 미국에서 영어로 된 시스템 하에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나라 말보다 영어로 물어봤을 때 가장 이 컴퓨터가 잘 이해를 합니다.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똑같은 질문을 영어로 했을 때랑 한국말로 했을 때랑 대답이 다릅니다. 본질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영어로 묻는 것이 훨씬 빠르고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사실 이제는 국경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과거에는 영어로 물어보기 위해서 유학도 갔었고요. 영어로 물어보기 위해서 출장도 갔었고. 근데 요즘은 사실 그럴 필요가 딱히 없는 그런 시절이 되어 버렸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영어 교육 기업을 지금 이끌고 계시잖아요. 영어 교육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 AI 기술이요? 이미 많이 출시돼 있고 많은 분들이 써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영어로 된 뭐 챗봇을 가지고 영어 공부를 하는 그런 앱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재미있는 그리고 효과적일 것 같고 의미도 있는 그런 시도가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AI 휴먼입니다. 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합성을 해서 사람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건데요. 저희도 사실 그 AI 휴먼을 지금 개발을 하고 곧 상용화 단계에 있는데 이런 겁니다. 집에서 엄마표 영어라고 그러죠. 아이에게 영어를 집에서 가르치시는데 아마 다른 거는 웬만한 거는 다 되는데 아마 발음이 조금 쉽지 않으실 겁니다. 발음이 이건 좀 자신이 없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 이 AI 휴먼을 그냥 바로 쓰시면 되는데요. 빈 칸에 하시고 싶은 말씀을 쓰면 됩니다. 영어로 써도 되고 한국말로 써도 되고 그 다음에 그냥 엔터를 누르면 그 말을 AI 휴먼이 계산을 해서 음성을 만들어내고 그 음성과 연동되는 AI 휴먼의 입모양을 조합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되면 마치 원어민 선생님이 컴퓨터 화면에 있고 내가 원어민 선생님을 조작해서 우리 아이에게 원어민의 영어를 가르쳐주는 그런 형태의 수업이 집에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인데요? 불가능했었습니다. AI 휴먼의 이미지 합성하는 기술이 굉장히 좋지 않았었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안 됐었습니다. 그럼 부모님들이 생각하셨을 때 본인의 발음에서의 아쉬움을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보완할 수 있다. 발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그 유아 영어라고 말씀드린 게 이제 영어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인데요. 발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발음 교육부터 잘 시키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발음 교육하면 보통 그 파닉스 책 한 권 내지는 2권짜리 그냥 빨리 뗍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R하고 L 잘 모르니까 그거 헷갈리지 않게 하자. 그리고 그냥 대충 박수치고 그냥 넘어가죠.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두통 뭐 많이 쓰잖아요. 헤드에이크. 그렇죠? 근데 그 발음이 좋으시네요. 그래요? 좋으시네요. 처음 듣는 말입니다. 두통 헤드에이크라고 발음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헤드에이크 뭐 하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헤다체라고 발음을 하기도 합니다. 정말요? 헤다체. 그 스펠링을 보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똑똑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거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발음 근데 헷갈릴 때 많죠. 정말 미세한 차이가 외국인이 그 말을 알아듣고 못 듣고를 결정합니다. 다행히 헤드에이크는 뭐 비슷한 단어가 없기 때문에 괜찮은데 특히 우리나라에서 그냥 Z라고 하는 알파벳의 맨 마지막 글자 Z. 그거는 알파벳 맨 마지막 글자니까 더 그냥 등한시합니다. 그냥 지나가요. Z로 된 단어가 세상에 많지도 않고요. 근데 그런 게 발목을 잡습니다. 뭐 얼룩말,
지브라죠, 지브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못 알아듣습니다. 뭐 주변에 한번 보세요. 네. 뭐 유학을 갔다 왔다는 사람 아니면은 뭐 저 같은 사람도 좋습니다. 영어 딱 두 문장만 말해보라고 한번 들어보세요. 딱 두 문장입니다. 뭐 길게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네네. 그러면 발음이 좋은 사람은 아, 쟤 영어 잘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리 뭐 문장이 어렵고 네. 화려하고 뭐 단어가 어려운 단어를 쓰더라도 발음이 좋지 않으면 잘한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네. 어린이가 그렇게 정말 제대로 된 발음을 구사해서 말을 한다 그러면 주변에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할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당연히 더 하고 싶죠. 네네, 그리고 자신감이. 자기도 압니다. 네. 그리고 친구들도 알고요. 우리 반에서 발음이 제가 제일 좋아. 그러면 계속 자신이 생기는 거죠. 예, 예. 그만큼 발음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중요하다고.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발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 예, 강조하죠. 왜냐하면 의사소통만 되면 어느 정도 발음은 추후에 네. 커버가 될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인식에 대한 반대하시나 봐요. 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유초등 때 네. 발음에 대해서 한 번 배울 때 제대로 배웠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대표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초중고를 한국에서 나오고 미국에서 이제 학부를 거쳐서 하버드에서 석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전에는 한국에서 쭉 영어 공부를 하셨던 거죠. 과정을 좀 알려주세요. 아, 일단 알고 계신 게 틀렸습니다. 그래요? 네. 네. 저는 한국에서 초, 중, 고, 대학교까지 나왔습니다. 아, 대학교까지. 네. 네, 네, 네. 사실 학교 다닐 때 다른 거는 몰라도 영어만큼은 잘 한다고 제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네. 네, 남들이 한다는 건 한 번씩 다 해봤고요. 아, 이 정도면 내가 한국에서는 누구보다 잘한다고 생각을 했었었죠. 이제 미국을 갔습니다. 저는 그 뉴욕 JFK 공항에 내렸습니다. 네네. 내려서 여권 들고 입국 심사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때 공항 청소하시는 분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었습니다. 네네. 걱정이 이제 슬슬 되기 시작했죠. 저는 그때 나이가 제대를 하고 가서 25이었었고요. 네네. 제 룸메이트 그리고 그 기숙사에 있는 친구들은 18, 19살이었었습니다. 네네. 그들은 제 사정을 전혀 봐주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네들이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온갖 비속어, 줄여서 하는 말들, 그리고 말도 굉장히 빨리 하고요. 예, 예. 그리고 제가 전혀 준비하지 못했었던 거였는데 사투리를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네. 정말 완전히 못 알아들었습니다. 네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나마 저는 한국에서 같은 전공으로 제가 유학을 갔던 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전공 어떤 거? 저는 건축을 네네. 전공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언어 말고도 할 수 있는 말들이 그게 좀 있었죠. 뭐 도면을 그린다거나 뭘 만든다거나 네. 그리고 수학을 푼다거나 이런 것들은 뭐 꼭 100% 말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나머지는 사실 뭐 못 알아듣는 게 한 반 정도였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제가 영어 때문에 진짜 뭐 웃기기도 하고 웃지 못할 일이었는데 전 사실 그것 때문에 미국 친구들하고 굉장히 많이 친해졌습니다. 어떤 일이었냐면요. 제가 그 건축으로 유학을 갔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스케치를 하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스케치는 처음에 텍사스 액센트가 굉장히 심한 선생님이었는데 한 발에 한 15명 정도 되는 학생을 한 군데 스튜디오 한 군데를 모아서 뭐라고 설명을 하시는데 저는 거의 못 알아듣겠고요. 예, 예. 아, 이제 돌아가서 그리나 보다 그러고 제자리로 돌아갔는데 그 같이 모여 있었던 학생 중에 여학생 한 명이 자기 자리로 안 돌아가고 그 자리에서 옷을 막 벗는 겁니다. 예, 예. 그들이 포즈를 취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일단 그렸죠. 뭐 물어볼래야 물어볼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저는 너무너무 긴장을 해서 그림을 제대로 그릴 수가 없었어요. 뭐였냐면 이 학교가 굉장히 그 리버럴한 자유로운 분위기의 예. 그 학교였는데 네네. 여기는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한 명씩 모델을 쓰나 보다. 제 다음은 나일 텐데 예. 이제 나 어떡하지? 예. 이 얘기를 나중에 그 친구들한테 하셨어요? 되지도 않는 얘기로 막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했거든요. 예. 그래서 덕분에 그 사건 때문에 저는 그 친구들하고 굉장히 친해져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좀 많이 편해졌는데 돌아가면서 진짜 하는 거였어요? 아니었습니다. 전 네. 누군지 몰랐는데 사실은 돈을 주고 산 모델이었었습니다. 네. 영어를 빨리 해야 저는 네네. 졸업하고는 취직을 하고 싶었거든요. 예. 그 당시 제가 결심했던 거는 그렇다 하면 한국말을 하지 말자. 예.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한국말을 하지 않는 거였고 그리고 제가 한국말을 하는 거는 뭐 일주일에 딱 10분씩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할 때 네. 그때를 빼고는 한국말을 아예 하질 않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훨씬 더 편해지셨어요? 한 2년 걸렸습니다. 이렇게 제가- 일상생활에 네. 어려움을 안 느끼는까지. 그럼 만약에요, 초중고를 유학 없이 국내에서 있었던 친구가 네. 만약에 학부든 뭐 석사든 외국에서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사회에 진출을 한다.
어떻게 초중고 때 한국에서 보내면 조금 더 편할까요? 지금은 보면은 굉장히 영어 공부를 하기엔 정말 조건이 좋습니다. 네네. 저는 유튜브를 활용하시라고 적극 권장을 하고 음. 싶습니다.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든 아이가 좋아하는 그런 그 영어로 된 아니면 뭐 일본어를 같이 가르치고 싶으시면 일본어 유튜브를 찾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 유튜브 영상을 아이에게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네네.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할 때 시키지 않아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 예, 경우라서 저는 예. 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네네. 있습니다. 어떻게 공부시키세요? 영어 공부 어떻게 시키세요? 영어 공부요? 예, 대표님이 일단 잘하시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뭐 제가 자신 있게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희 집 네 식구 중에 제가 영어를 제일 못합니다. 아, 정말요? 어떻게 그렇게 잘할까요? 한국에서 있었나요? 네, 한국에서 다 그냥 보통 인문계 초중고를? 학교를 다녔고, 예, 예. 근데 좀 차이점이 있었다 하면 어릴 적에 딱 1년 미국에 아, 미국에. 있었습니다. 예, 네. 예. 그게 좀 차이점이긴 했으나 음. 일단 집사람을 설득을 하고 아이들에게 1년 후, 지금부터 1년 후 아빠가 너희들을 상대로 영어 시험을 보겠다. 네. 그 시험에 통과하면 너희들은 한국에 돌아가서 강아지를 키울 수 있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강아지가 걸린 이제 1년짜리 예, 예. 영어 생활이었죠. 그 당시에 애들 둘 다 하나부터 10까지를 못 셌습니다. 한 5가지만 셌었어요. 몇 학년 때 갔을까요? 첫째가 3학년이었고요. 예. 막내가 1학년 때였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영어 안 공부를 안 가르쳤습니다. 시키셨어요? 네, 안 근데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바로 한국말을 하지 말라고 하면 네. 이게 어느 정도는 돼야지 한국말을 안 했을 때 의미가 있는 건데 네. 하나도 못하는 상황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은 대화 자체가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예. 네. 근데 뭐 그것도 뭐 알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네. 이게 제가 무식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네. 저는 항상 외국어를 배울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한국에서는 뭐 25, 26살이지만 그 나라에 갔을 경우에는 나는 그냥 빵살이다. 태어난 지 3일 됐다. 도착한 지 3일 되면 태어난 지 3일 된 네. 아이입니다. 네네. 뭐 삶에 뭘 필요 있겠습니까? 예. 전제 조건이 한국에서 영어 공부를 한다면. 네. 그래서 예. 한국에서 만약 저희 같은 케이스가 아니라 그냥 한국에서 공부를 한다 맞아요. 하면 유튜브. 지금 가장 네네.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은 유튜브니까요. 예. 유튜브를 아주 많이 보게 해보십시오. 일단 저런 행동을 할 때 이런 말을 하는구나. 그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말만, 단어만, 어려운 단어만 하는 거랑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을 할 때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표현을 쓰고를 하는 거는 정말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네네. 그거를 자기가 좋아하는 유튜버가 자기가 좋아하는 유튜브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행동을 하면서 그런 말을 할 때 뭐 아주 그냥 예를 들면 깜짝 놀랄 때 그냥 웁스 그러잖아요. 네네. 그럼 재밌으니까 예. 짧은 것부터 따라할 수 있는 것부터 따라하게 됩니다. 예, 제가 알기로 워낙 YBM이 네. 유명하잖아요. 네. 영어 교육 기업으로 워낙 유명해서 거기에 종사하시는 직원분들은 어떻게 영어 교육을 자녀분들한테 시킬까 궁금했었거든요. 네. 대표님과 비슷하실까요? 비슷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예.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 대부분 비슷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이거는 뭐 회사 자랑이 아니고 저희 회사는 저희 직원에게 저희 회사 제품을 거의 무상으로 공급을 합니다. 이번에 YBM 레몬을 론칭하셨잖아요. 네. 제가 듣기로는 이 준비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열과성을 다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YBM 레몬은 어떤 의도로 만드셨고 기존의 다른 초등 영어 프로그램과 어떤 점에서 좀 다른가요? 한마디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자면 IBM 레몬은 1대1 화상 과외 시스템입니다. 네네. 사실은 또 1대1도 아닌 게요. 원어민 선생님이 학생에게 영어로 수업을 하는 선생님이 한 명 계시고 네네. 그리고 한국인 선생님이 한국말로 학생에게 뭐 문법을 비롯하여 네네. 영어를 가르쳐주는 한국인 선생님이 한 분 계시고 네네. 그리고 학습 매니저라 불리우는 나머지 그러니까 수업 이외에 나머지 것들을 봐주시는 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네네. 그래서 결국 세 분의 선생님이 네. 학생 한 명을 번갈아 가면서 가르쳐주는 그런 그 온라인 화상 과외 시스템입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 초등 쪽 부모님들이 가장 고민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초등 영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또 이런 적이 있는데요. 서울시 교육감께서 3학년 때부터 공교육에 도입하지 말고 좀 내리자. 1학년 때부터 도입하자. 이렇게 되면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또 부담이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좀 방향성을 세워야 될지 모르겠는 부모님을 위해서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뭐 저희 회사에서는 그 미국의 MIT 대학생들을 초청을 해서
한국에 있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그 수학하고 과학 캠프를 합니다. 예. MIT 대학생들이 칠판에다가 문제를 내주고 한국 학생들이 그 문제를 풀었어요. 이제 네네. 뭐 칠판에다가 다 같이 놓고 그 다음에 MIT 대학생이 물어봤습니다. 이 문제 풀 수 있는 사람 그랬더니 정말 그 중에서 제일 어린 여중생이었어요. 손을 이렇게 들더라고요. 맨 처음으로. 네네. 그래서 자신이 있나 보다. 그런데 마이크를 이렇게 잡더니요.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예. 수학입니다. 수학. 수학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식을 써서 이렇게 풀었고 답은 이겁니다를 영어로 말을 했습니다. 네. 물론 정답이었었고요. 걔가 어. 생각하기에 맞았었고요. 예. 중학교 때 네. 전 세계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애들입니다. 네네. MIT 애들이요. 네네. 그렇죠? MIT 학생들이 자기가 푸른 수학을 영어로 설명을 했는데 잘했다고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칭찬을 해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뭘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자신감이요. 그래서 제가 뭐가 그렇게 보람이 있었냐면 뭐 영어는 영어 점수 따면 되는 거 아니야? 뭐 R하고 L 구별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수학, 과학에서도 영어를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인 데에서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인생이 바뀔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영어를 정말 실질적인 영어를 가르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좋고요. 네네. 최근 들어 시작된 뭐 AI, 에듀테크 이런 것들이 한국 어린이들에게 굉장히 잘 맞습니다. 네. 제가 항상 하는 주장은 지금 어머니들 집에 계신 자녀분들은 아마도 젓가락질보다 핸드폰을 먼저 사용했을 겁니다. 그러면 뭐 교육의 3대 요소가 선생님, 학생, 교재. 그래서 요즘은 교재란 말 안 쓰죠. 그렇죠. 컨텐츠라고 콘텐츠. 쓰죠. 네네. 학생은 이미 바뀔 대로 바뀌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테크놀로지를 잘 쓰는 인종입니다. 우리나라 네네. 학생들이요. 그리고 전 세계 수많은 학생들이 다 한국 학생처럼 저렇게 한번 해봤으면 하는 학생들이고요. 네네. 근데 선생님은 아직 많이 안 바뀌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런 AI 보조교사 선생님도 바뀐 컨텐츠랑 바뀐 컨텐츠를 가지고 바뀐 아이들에게 이 새로이 바뀌기 시작하는 보조교사를 가지고 새로운 바뀐 교육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네. 될 것 같다. 네. 그게 시작점이 AI 기술인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허문호 대표님의 조언이 AI 시대의 영어 교육을 듣고 고민하는 분들께 귀하게 다가갔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